맹물이면 급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어차피 오늘 하루 물을 주기로 시작했으면 한 8시부터 넉 동이라도 오전에 이렇게 한 번을 주더라도 이렇게 음. 어? 음. 이원형을 정확하게 줘야 다음에 물조리를 안 들어도 뿌리가 내리니까 괜찮단 말이야. 근데 형식적으로 좀 안 된다. 어차피 이거 하는 거에 네. 이 눈으로 다 봐서 야네들이 정확하게 교감을 해서 잘 주고 잘 받아 먹고 있느냐 딸기들이 어이구 내가 물을 주니까 아이고 잘 먹고 있겠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물이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삼모모라 그런 데는 내가 봤을 때 아까 첫 동보다는 훨씬 좋아. 맞아요. 여기가 네. 여기가 상태가 네. 나쁘진 않아.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데 아직 탄력은 안 받았어요. 네. 탄력이 받으면 이 속잎이 세 장째 나오는 잎이 엄청 커져요. 아. 지금 안 커졌잖아. 네네네. 좀 있으면은 이제 세 장째 나오면 잎이 커져. 그리고 항상 네가 작물 키울 때 내가 지금 잘 키우나 못 키우나를 확인하려면 요 잎이 요 잎, 예? 요 네. 잎, 이 속잎이잖아. 네. 이 잎이 전에 나온 잎이 있지. 네네. 이것보다 항상 커야 돼. 아. 지금 크지. 네. 근데 다른 건 어때? 안 크고 이제 이런 거는 탄력을 받은 거지, 그지? 네네. 이 잎보다 크잖아. 네. 그러면 계속 딸기 농사 질 때 이 잎이 계속 크게 관리를 하면 돼. 그 나온 잎들이 전에 나온 잎보다 작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네가 양분 관리를 못 했거나 온도 관리를 못 했거나 환경 관리를 못 해서 이게 생장이 영양 생장이가 있고 생식적 네. 생장. 네. 예? 네네. 생식적 생장으로 돌아설 때가 언제야? 과가 열매가 달렸을 때. 그럼 열매가 달렸을 때는 잎이 커지기가 힘들어. 그럼 열매가 안 달렸을 때 최대한 잎을 키워야 돼. 근데 지금 비료가 아내들이 어떻게 될까? 많이 필요할 때라. 네. 근데 이제 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왔다고 가정하고 지금 날씨가 네. 이렇게 작물을 키우는 거죠. 이렇게 주면은 이제 알겠지? 폭도 이런 느낌. 네. 폭도 봐. 네? 그리고 네. 약대 바꿔라. 네네. 무겁잖아. 무거우면 힘들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일단 물 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네. 딸기야 모아노 안녕하십니까 모아노 농장입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국군의 날이고 지금 시간은 대략 오후 한 2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뵙고 지금 점심쯤 도착을 해서 하우스 한번 둘러보고 지금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동영상 불을 켰습니다. 지금 저희 농장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6일 정식한 포장을 일 도와주는 친구들이 이제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격하는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 한번 또 그 포장 가서 작물 보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진하고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전라북도 전주가 고향인데 고향 간 김에 그 젊은 친구 농장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갔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친구와 또 같이 일을 도와주는 형이 또 작은 형이 또 우연찮게 제 고등학교 18년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연이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회가 조금 남달랐고 그래서 더 또 여러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대략 한 2시간 정도 그 친구가 하고 있는 재배동 8동인데 좀 구간이 좀 떨어져 있어요. 한 4km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좀 많이 나눴고 그 친구 생각은 한쪽으로 몰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또 땅을 계약해 놓고 26살 정도 치고는 추진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26살 때 뭘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진짜 참 그 친구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선도농이 됐건 선배가 됐건 앞서 농사를 좀 져가지고 딸기 농사를 져서 조금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경영 이런 것들을 조금만 누가 조언을 해주면 안내를 해주면은 이 친구는 진짜 짧은 시간에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재배동에 가서 딱 느낀 거는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을 키면서 말씀드릴 부분인데 이 딸기는 진짜 육묘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참 열심히 하고 명절 때 집에 명절도 안 세고 또 투자한 돈이 많고 그 돈이 또 집안 사정이 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다 되게 보면은 청년농들이 다 정부에서 융자 사업 받아가지고 하니까 부담이 많이 되고 갚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농장에서 거의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나이에 저 정도 의지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하우스 이런 관리나 이런 것들 좀 부족한 부분들 좀 제가 한번 좀 얘기를 해줬고 똑같은 재배동인데도 두 집 이게 그러니까 육묘를 한 곳에서 사오지 않고 두 곳에서 사왔는데 내가 열심히 그 친구가 하는 거하고는 무관하게 육묘 하나만으로도 생육이 완전히 달랐고 또 제가 육묘를 하고 제가 열심히 키워서 남은 모종을 팔고 있지만 참 양심적으로 이 모를 750원씩 주고 과연 팔 모인가 버릴 모인가 이런 생각 버릴 모인데 이 친구한테 이걸 주고 또 여유모도 안 주고 또 너무 모르니까 그 묘를 판매한 사람이 좀 몇 년 딸기 농사를 하고 묘에 대해서 조금 육묘에 대해서 아는 사람한테도 과연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더 자가육묘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도 나중에 친구가 벌써 육묘장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작은 동인데 한 5동 정도 자가육묘를 하려고 준비를 싹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친구는 추진력이 너무 좋고 그런데 이제 약간 지금 빠르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그래서 지금 벌려놓은 것도 있고 거기에서 일단은 1차 생산에 좀 집중을 하고 작물에 또 대해서 좀 공부 좀 많이 하라고 좀 조언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제가 여기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통은 하겠지만 그 주변에 누군가가 그 친구를 좀 리드할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경한 3년 차인데 작황은 나쁘지 않아요. 왜? 농장에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작물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성을 알아주는 것 같아 작물들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온 뭐 삼목묘 이런 것들은 초세나 이런 걸 보면 그 친구가 이론적인 딸기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성에 작물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고 다만 이제 자가육묘를 하면서 좀 딸기 재배 기술을 빨리 늘려가지고 좀 잘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경영 재배동 그 면적에서 또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계산적으로 농사를 이제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몇 동을 더 져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얼마를 벌어서 이게 농사는 생각처럼 안 된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좀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좀 아무튼 좀 여러모로 저도 뒤돌아봐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지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중반 40대 뭐 초반 요렇게 귀농이나 청창농이나 이렇게 진짜 작물을 재배해서 이거를 내 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육묘 부분이 참 좀 안타까웠고 또 육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디까지나 제가 육묘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육묘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자가육묘를 하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앞으로 육류는 계속 육류값은 오를 건데 중요한 거는 똑같은 값이라도 어떤 분은 좋고 어떤 분은 안 좋을 것이에요. 그거는 뭐 분명하고 자꾸 지금 날씨가 어려워요. 육류를 키우기, 모종을 키우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완벽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도 좋은 묘가 나오기 힘든데, 대부분의 지금 육류장들은 그런 시설을 갖추려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요. 시설비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렇게 완벽한 시설 투자를 해도 또 육류 재배 기술이 떨어지면 또 좋은 묘가 안 나와요. 근데 그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묘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량보다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육류 부분은 제가 뭐 유튜브 찍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제일 많이 말을 하는 부분이겠지만, 묘를 구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딸기 농사 10년 20년 질 거면 무조건 자가육류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친구 묘를 보고 확실하게 느꼈고, 또 내가 열심히 키워서 내 묘를 심고 나머지 어느 정도 이 묘를 팔았을 때 사가는 사람이 무난하게 농사를 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고 팔 수 있는 그 육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걸 확신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심지어 내가 키운 육류가 불안해서 그 묘는 다른 사람들한테 팔고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묘를 사와서 자기 재배동에 심는 농가들도 있다는 게, 근데 한두 농가가 아니라는 거. 그 묘가 나간다는 거. 참 이게 양심적인 문제인데 그런 농가도 있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제 육묘를 하는 입장에서 항상 육묘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묘를 구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0평에 2만 주가 필요하다고 하면 2만 주만 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 거기에 올해같이 모종값이 좋으면 보통 한 1% 2% 주잖아요. 그러면 2만 200주, 한 2만 400주 보식물을 줘.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네모는 좋으니까. 근데 키워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줬을 때 되게 보면 모종이 모자라요. 이동 과정이나 뭐 어떤 과정에 따라서 뭐 로스율을 한 5%는 항상 잡고 구매를 하셔야 돼. 넉넉하게 뭐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가죠. 하지만 지금을 생각하면 지금 보식물 못 구해가지고 포기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런너 꽂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다고요. 제 주변에. 그러니까 내가 2만 주가 필요하면 좀 돈 한 150만원 더 들여서 한 10% 2만 2천 주 구하세요. 그러면 저온창고 있는 집에, 자기가 저온창고 없으면 저온창고 있는 집에 좀 보관해가지고 빨리 심고 빨리 활착해서 빨리 잎 속잎 한두 장 빼 올린 다음에 보고 짱모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약한 무 있는지 없는지 빨리 그 작업을 한 2, 3주 안에 하면서 그 나머지 10% 로스 난 부분을 채워줘야 돼요. 근데 되게 보면 딱 맞게 사가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100% 좋은 묘가 나올 수가 없고, 또 내 포장이 완벽하게 소독이 됐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묘를 구하시는 분들도 항상 로스를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2만 주가 필요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2천 주, 5만 주가 필요한 5만 5천 주를 사셔야 돼. 보식물은 제외 두고 얼마로 줄 건지는 모르고, 그래야 지금 힘들지가 않고, 또 모종을 키우다 보면 약한 모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묘가 없으면은 못 간다고. 그러면 그 묘가 항상 제가 말한 것처럼 몇천 원짜리가 뭐가 될 건지 판단해가지고 빨리 교체 작업을 해줘야 돼. 근데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되면 런너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쪽에서 비료물 막 키워준 지금도 조금 지금 모종이 좀 세력이 좋을 건데 좀 지나면 런너 꽂는 게 낫다고. 그러면은 판단을 잘 하시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그 육묘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육묘를 할 때, 육묘를 안 하시는 분들은 700원이다 올해 600원이다 800원이다 900원이다 1000원이다 하면 막 모종값이 비싸다 도둑놈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왜냐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모종을 봄밭에 9월달에 정식 해가지고 모종이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내가 작물 재배하는 데 있어서
수확량이 이렇게 확 올라갈 거를 어느 정도 할 거냐, 아니면 못 할 거냐, 평균을 할 거냐지. 육묘가 안 좋으면은 수확량이 기본적으로 아무리 내가 재배동에서 모종을 심어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를 키우는 사람들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9월 10일 정도에 정식하려고 하면 한 5월달 6월 초까지 잼 싹 따고 이제 소독하고 그러면 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9월달 한 석 달 동안 쉬잖아요. 그러면 모종 가져와서 심고 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배동에 심으면 지금 금권보 온도, 오늘 온도 막 높다고 해서 금권보 온도 재보면 18도, 19도, 20도예요. 그러면 작물이 엄청 잘 자라요. 어지간하면 안 죽는다고. 본포에서 진짜 막 탄저나 시드름 가져오고 역병 가져오거나 자기가 소독 잘못해가지고 재배동에서 병이 오지 않는 한은 로스율이 5%, 많으면 10% 안에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몰라요, 육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보세요, 자가육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0월 달부터 런너 나오는 거 제일 좋은 거 하나씩 고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양분 다 뺏기죠. 근데 그런 거 필요 없는 사람은 나오자마자 런너 다 자르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미 그분들은 이득을 많이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가육묘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 내 육묘를 키워야 되니까 가장 튼실한 런너 하나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때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꽃으로 가는 양분의 적어도 한 10%, 20%는 런너 쪽으로 양분을 뺏겨요. 그러면 그게 한 6, 7동, 8동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런너를 바로 자른 사람이 딸기 한 2, 3개만 더 따도, 아니면 특과 딸 때 그 사람이 4가 5개 딸 때 그 사람이 한 7, 8개만 따도 엄청난 이익인 거고, 그 다음에 또 10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또 어미묘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 그리고 또 봄밭에 와서 또 한쪽에서 3월 정도 되면 수확을 하면서 또 모종을 키워요. 또 요거 생각하면은 모종값이 그냥 단적으로, 제가 올해 저희 텃밭이 한 5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고추 한 500포기를 심었다고 쳐요. 올해 한 350포기 심었는데 고추 모종이 하나에 얼마냐면 싼 것은 350원, 비싼 건 500원, 600원이에요. 근데 그 500원, 600원 고추 모종을 며칠 동안 키우냐, 며칠 동안 키워서 팔겠어요, 그 묘목 장사들이. 그 찌끄만한 그 상토에 제가 생각에는 한 100일도 안 키울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키워가지고 600원에 판다. 근데 그 600원에 있는 고추 모종을 우리가 봄밭에 심어서 몇천 원치를 딸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딸기 육묘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 노력, 뭐 인건비, 뭐 작물 농약비 이런 걸 떠나서 스트레스, 아까 제가 한 부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대략 한 20만 주 가까이 묘를 키워요. 근데 필요한 건 6만 5천 주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 한 13만 5천 주 정도를 100% 완벽하게 키웠을 때 팔 수가 있어요. 근데 되게 보면 저는 한 10만 주 정도 생각해요. 로스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면 10만 주인데, 자 그걸 한 뭐 800원에 팔았어요. 그럼 8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생겨요. 제 거 모종 다 심고. 그러면 성공농사예요. 모든 사람이 육묘 농사를 하면서, 육묘만 하는 사람들은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재배를 하면서 이렇게 저처럼 규모를 키우면 일단 내 모종을, 제일 좋은 모종을 꽂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이 육묘를 잘 키웠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등 농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됐을 때. 근데 자 반대로 20만 주를 키우려면 인력이 되게 보면, 저희는 빡세게 해서 2명으로 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움직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한 4명 정도 돼요. 3명에서 4명. 그러면은 자 딸기가 우리가 육묘를 할 때 보통 딸기가 5월 달까지 이제 마무리를 된다고 치면 늦게까지도 못 해요. 왜? 육묘 때문에. 20만 주를 하려면. 근데 아까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잼 따잖아요. 근데 자 일단 5, 6, 7, 8, 9, 10, 11월 한 10월까지만 합시다. 10월까지만 6달이에요. 그러면은 4명이 월급 200만원이면 800만원, 뭐 잡비 들어가고 뭐 와이파이 해주고 쌀 사주고 하면은 900만원, 그러면은 6개월 5,400만원이에요. 근데 그 모를 잘 키웠을 때 내가 제일 좋은 모를 심고, 아까 뭐 평균 800원에 10만 주 팔았을 때 8천만원이 들어와. 그러면은 5,400만원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3,600만 원 2,600만 원 남는데 거기에 비료값 뭐 하면은 자 얼마 남아요? 별로 안 남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노지 육묘에 한 20만 주를 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자연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20만 주의 노지 육묘를 했는데 올해 오히려 8만 주를 팔 사람이 한 7, 8만 주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거를 예를 들어서 한 열몇 동 하는데 내 거 신고 한 5, 6만 주를 팔아야 되는데 7, 8만 주를 오히려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자 7만 주, 8만 주 사면 얼마예요? 750, 800원 잡아도 5천만 원, 6천만 원 돼요. 6천만 원이 현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6천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어. 그걸 내가 딸기 따가지고 순이익으로 6천만 원 벌려면 한 1억 2천, 3천 원 벌어야 돼. 근데 6천만 원 일단 현금으로 나갔어. 근데 더 중요한 거, 애들 월급은 4명 아까 5,600만 원 들어가는 1억 2천이에요. 애들 월급은 그 달마다 계속 주는 데서 지금 노종이 다 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 월급 6천만 원에 모종가 6천만 원, 1억 2천만 원. 그럼 1억 2천만 원을 내가 딸기 따가지고 순이익, 통장에 꽂히는 돈 1억 2천이 되려면 매출은 한 2억 5천 정도 돼야 돼요. 2억 5천. 그냥 평균적으로 50% 잡아도 농사 진짜 잘 짓는 사람은 60%, 40%로 떨어뜨릴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60%가 다 경영비로 날라가. 그럼 40% 남는 거야. 근데 2억 5, 그 아까 제가 말한 1억 2천, 5,600 모종을 한 5천만 원치 6천만 원치 사면 1억 2천이잖아요. 이 사람은 1억 2천이 순이익으로 딸기 따서 하려면 한 2억 5천 정도 돼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될까요? 현금 1억 2천이 그냥 꼬라박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올해 농사를 잘 져도 똔똔이 농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막 모종 막 해가지고 돈 버는데 니네 돈 얼마 이렇게 왜 이렇게 비싸게 받냐. 물론 600원인 묘고 700원, 800원, 900원, 1000원인 묘고 네덜란드처럼 급이면 우리처럼 뭐 네덜란드처럼 이렇게 어떠한 체계가 있어가지고 뭐 자격 기준이 안 되면 이런 게 없잖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육묘를 키워서 자신 있고 팔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가격대로 팔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육묘를 사가는 사람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잘 선택을 하려면 육묘에 대해서 알아야 돼. 700원, 800원, 900원짜리 사도 모종이 안 좋은 거 살 수도 있어. 그건 선택의 몫은 모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모종 값이 비싸다 싸다 막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왜? 자가육묘를 하는 저 입장에서는 참 한번 해봐라. 한번 모종 한번 키워보세요. 이 현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뭐 모종 팔아갖고 돈 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못 법니다. 1차적 목적이 여유있게 키우는 것은 내가 어떠한 병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최소한 나의 재배동에 제일 좋은 묘를 심기 위해서 여유묘를 키우는 것이고, 그 여유묘에서 남는 거를 아까 말한 그 이를 도와주는 인력들 인건비, 그리고 재료값, 모종 키우는 비료값, 농약값 이런 거를 보충하고 좀 이제 생활비 하는 것이지, 아까 말한 것처럼 큰 돈이 안 된다니까요. 절대. 근데 잘못됐을 때 그분들이 모종을 사는 분들이 모종을 키우는 그 잘못된 분들의 심정을 이해할까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제가 지금 뭐 명절이지만 막 모종값 갖고 막 얘기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근데 그분들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모종값이 800원, 900원, 1000원 올라가면 아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 경영비에 50%, 60%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농사 잘 둬도 남는 게 없어. 그렇게 신세한탄을 해. 그럼 결론은 자가육묘를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삽목이 됐건 유인모가 됐건 직삽이 됐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자기가 육묘를 하면 돼. 그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는 자신이 없어. 사면서 그런 불평불만을 하면 결국은 농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농 그 농장에 가서 딱 느낀 게 참 육묘의 중요성을 또 느꼈고, 그 친구한테 또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참 대단한 게 육묘장을 또 전놨더라고.
그래서 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점정 라인도 어미모 일본모 해서 서로 분리 다 해놓고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요. 그 친구는 한 1, 2년은 시행착오를 겪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농사 재배 기술은 어떤 사람보다 빨리 터득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용기를 많이 줬고, 그 친구들은 또 그 전주라는 도시가 또 그 농장에서 가까워요. 한 20분밖에 안 되니까 팔로 부분에서 너무 유리해. 그리고 저보다 젊고, 그럼 젊은 그 젊은 그거를 좀 잘 팔로 부분에서 또 경영 부분이나 팔로 부분에서 잘 이용하면 훨씬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고, 오늘 여러 가지로 좀 말이 많았는데 결론은 딸기 육묘 안 좋으면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좋은 묘 찾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묘 키우기도 점점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으시고, 혹시나 또 육묘를 지금도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자육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오늘 또 제가 전주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저기 산청 쪽에 이제 초입부터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저희 이제 농장까지 오면 적어도 제가 이 옥정 지역이 통틀어서 한 500여 농가 딸기 농사를 진다고 했는데, 대략 한 100에서 한 200농가는 제가 싹 돌면서 왔어요. 근데 올해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작황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포장도 초세가 그렇게 좋은 포장이 별로 없어요. 제 눈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만 키워놓으면 올해 딸기가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막 포장해서 막 보식모 지금 사다가 막 계속 꽂다가 지치신 분들 힘내세요. 그리고 또 보식모 어디선가 또 구해와서 심으세요. 보시가 하시고, 지금 귀찮고 힘들어도 했던 게 나중에 3월 2월 되면 어느 정도는 또 그 노력의 대가가 돌아옵니다. 근데 지금 힘들고 막 보면은 포장 막 쭉쭉 주저앉아 있어. 에라이 포기해버려. 한 줄 포기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돌아와요.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지금 막 밴드나 이런 데 찾아와가지고 보식 할 수 있는 거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그러다가 런너 나오면 또 런너 꽂고, 그렇게 하면은 초반에 좀 힘들어도 2월 3월 되면 그때 또 어느 정도는 딸기들이 보답을 해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명절 이제 연휴 며칠 안 남았는데, 제가 이제 무거운 얘기라고 하면 무거운 얘기지만 그 친구 농장을 갔다 오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많이 좀 느꼈고, 저도 육묘를 남는 묘를 파는 사람 입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좀 더 좋은 묘를 키워서 좋은 사람들한테 줘야겠다. 속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 친구 진짜 내가 진짜 여유만 있으면 저 친구한테 내 묘를 좀 주면은 훨씬 저 친구가 노력한 결과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저격을 또 하고 있지만 약방제 좀 자주 하시고, 한 이틀 동안 물을 안 줬더니 지금 아침에 와서 낮에 와서 물을 주려고 했더니 좀 말랐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입 뒤에, 입이 지금 빵꾸가 구멍 났잖아. 입 뒤에 딱 보니까 애벌레가 바밤나방인지 뭔지 아무튼 애벌레가 한 4마리가 있어요. 4마리가. 그러니까 잠깐 작물은 내가 관심을 안 두면은 급격하게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농장주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발자국 소리를 내주면서 관찰을 해야 빨리 방지를 할 수 있는 거지. 이 한 포기조차도 제가 한 이틀 동안 관심을 안 주니까 벌써 다른 놈들이 와가지고 뜯어먹고 하는 거를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작물이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겠고, 관찰을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오면서도
저 한 이틀 동안 집에 있으면서도 딸기들이 막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한번 오늘 가가지고 보고, 토경 같은 경우에는 참 제가 스프링클러 올해 한 번도 안 돌렸는데 한 20분 돌려줬습니다. 위에 두둑 위에도 많이 말라주고 애들이 물을 좀 필요하는 것 같고, 그래서 스프링클러 한 20분 돌렸어요. 뭐 탄저?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 친구들한테 물이 필요하구나. 전접으로 주는 거하고는 또 틀리니까. 그래서 한 20분 정도 또 확 줬더니 또 딱 교감을 하는 거죠. 제가 느꼈을 때. 그래서 좀 마음이 좀 편해졌고, 오늘 어쨌든 간에 장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여러분들 딸기 농사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시고, 첫 꽃이 피고 계약을 하고 수정이 완벽히 돼서 첫 과가 나오고 첫 수확이 될 때까지는 좀 긴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지금 저격을 하고 있는데 또 시간이 나면 그쪽에 가서 저격한 포장으로 또 한번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또 뭐 좋아요나 구독 아니면 댓글에 좀 또 어느 정도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게 힘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글 하나 그냥 딱 올라왔냐 안 올라왔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했고, 또 그런 생각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오늘은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오늘 영상의 키포인트는 그 지금 영상을 이제 볼 텐데 그 보는 그 우리 친구, 젊은 친구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으니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